네, 148번.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에 대해서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주세요입니다. 일을 한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일을 W라고 했을 때 F, S로 정의를 하죠. F는 힘, 그리고 S는 그 힘을 준 방향으로의 이동 방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옳은 것만 골라보겠습니다. 탁자를 밀어서 수평 방향으로 2m 옮겼다. 지금 힘의 방향, 그러니까 즉 수평 방향으로 2m, 힘의 방향으로 2m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거는 FS, 즉 1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 제자리에서 의자를 든 채로 벌을 섰다. 여기서 이동 거리가 성립하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힘을 준 방향과 그리고 이동 거리 사이의 관계가 수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무게가 98N인 책상을 2층으로 옮겼다. 무게는 지금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즉 수직적인 움직임에 대한 힘의 단위입니다. 여기서 1층에서 2층으로, 즉 수직적인 방향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일을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FS에서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되고 수직이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서 바위가 움직이지 않았다. 즉 이동 거리가 없기 때문에 FS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문제도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일은 FS, 힘을 준 방향과 그에 해당하는 이동 거리가 설정되어야 한다를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자를 들고, 즉, 무게를 들었다는 거죠. 무게는 언제나 수직적인, 위아래, 수직적인 무게, 즉, 힘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1층에서 3층, 다시 수직적인 방향으로 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FS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니은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닥에 있던 엽기를 들어 올렸다. 무게가 있는 물체를 위아래, 즉 수직적인 움직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방향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무거운 가방을 메고 평지를 1km 걸어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 설정은 사람이 무게를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지금 1km를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무게는 언제나 수직적인 힘의 단위죠. 근데 지금 걸어간 것은 수평적인 이동이기 때문에 지금 힘과 이동 거리가 수직을 이루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 마트에서 짐이 실린 카트를 밀면서 앞으로 걸어갔다. 여기서도 지금 무게를 가진 물체를 지금 앞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무게를 가진 물체를 사람이 힘의 방향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밀면서 앞으로 걸어갔다. 라는 점, 이거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짐이 실린 카트를 밀면서 앞으로 걸어갔다. 이동 거리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죠. 이 경우에는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미음을 해결하기 위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수평면에서 이동할 때 발생하는 힘은 언제나 마찰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마찰력, 즉 FS에서 F가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미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음 문제인데요. 항상 힘 그리고 이동 거리가 중요합니다. 5N의 힘으로 지금 S 이동 거리가 0.5m를 이동했다 하기 때문에 항상 일은 WS, FS죠.
그러니까 5뉴턴 곱하기 0.5m, 즉 2.5줄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고요. 지금 무게가 5뉴턴인 물체를 A에서 B까지 F1에 해당하는 무게 힘으로 3m를 이동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5뉴턴을 2m 들어 올리는, 즉 5뉴턴 곱하기 2m. 원래 수직적인 이동에서의 일은 mgh로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mg가 지금 이게 무게가 되죠. 따라서 이게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5뉴턴이 됩니다. 5뉴턴에 해당하는 물체를 2m 들어 올린 만큼의 일을 했고, 지금 F1의 힘으로 3m를 이동시키는 일을 한 거죠. 지금 그러면은 식을 세워보면 3F 더하기 10뉴턴에 해당하는 힘이 지금 28줄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F는 18, F는 즉 6뉴턴이 되어야 했다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여기서 말하는 10kg의 물체를 올려놓은 모습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기준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언제나 기준면을 기준으로 그 에너지를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여기 지금 문제를 풀면서 확인할 거지만, 보통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이 물체는 5m에 해당하는 지금 mgh를 가져야 되는데, mg 곱하기 5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선반 A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mg 곱하기 3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선반 A를 기준면으로 할 때 선반 B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즉, 지금 선반 B에 위치한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3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만을 물어본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질량이 10kg라고 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중력 에너지 상수 9.8에다가 그리고 H 3 해당하는 것을 곱해주시면 30 곱하기 9.8 해주시면 294줄에 해당하는 지금 선반 B에 위치한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옆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지금 무게가 40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게는 수직적인 힘이고, 지금 여기서 한 운동이라는 것은 5뉴턴의 힘으로 수직 방향으로 그리고 0.2m를 이동시켰다. 그때 발생한 힘이 5뉴턴이다 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5뉴턴의 힘으로 0.2m를 이동시켰다. 즉 W는 FS로 계산을 한 거죠. 여기서 40뉴턴은 사실 문제 푸는데 사용되지 않아요. 항상 힘을 준 이동 거리로의 힘의 크기만 중요한 거죠. 즉 이걸 계산해 주면은 1줄에 해당하는 한 일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수평면에서 질량이 10kg인 물체에 5뉴턴의 힘을 작용하여 4m 이동시킨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데요. 항상 힘을 준 방향에 해당하는 그 힘과 그 방향으로 이동시킨 이동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W는 Fs 5뉴턴의 힘으로 4m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20줄에 해당하는 지금 한 일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했던 문제랑 똑같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량이 다른 물체가 천정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면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일단 기본은 위치 에너지는
m, g, h로 구하게 되죠. 질량, 그리고 중력과 속도 상수, 그리고 높이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각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항상 기준면인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1m, 얘는 5m, 얘는 1.5, 3, 2m가 기준이 된다는 거 h 설정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g를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기준으로 하였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작은지 대소 비교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저는 g를 모두 공통적이기 때문에 지우고 mh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2kg 곱하기 2m, 얘는 6kg 곱하기 3m, 얘는 1kg 1.5m, 3kg 5m, 얘도 3kg 1m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얘는 4, 18, 1.5, 15, 그리고 3이 되죠. 이게 각각 비례하는 위치 에너지를 그냥 단순히 비례값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값이 작은 다에 해당하는 친구가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기서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바로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에너지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총량, 그런 것을 에너지라고 부르잖아요. 일과 에너지는 동등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개념 설명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일과 에너지는 모두 줄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물체는 에너지를 가진 만큼 일을 할 수 있다. 여기 위에서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에너지를 가지면 일을 할 수 있죠. 물체에 일을 해주게 되면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한다. 즉,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1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5줄의 일을 받으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몇 줄이 되는가? 10줄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5줄을 더 받게 된다고 하면은 위에서 했던 거랑 같은 얘기죠. 이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되죠. 1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5줄을 더 받아준 거잖아요. 당연히 바로 15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즉, 운동 에너지가 15줄이 생겼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158번입니다.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에너지는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뉴턴 퍼 미터 아니면 뉴턴 미터 이런 식으로 줄 단위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측정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나머지가 옳다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의 단위는 일과 같은 줄의 단위를 사용한다. 아까 에너지랑 일은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고 앞에 문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한다. 맞는 표현이죠. 4번, 다른 물체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에너지의 정의를 물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외부에서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아까 앞에 봤던 선지랑 같은 선지입니다. 지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mgh로 표현을 한다는 것을 앞에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게 위치 에너지, 위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량과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네, 맞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항상 h는 기준면으로부터의 물체까지의 높이를 항상 기준 h로 설정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비례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기준면에 있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항상 여기서 기준면을 기준, 즉 세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체가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을 때 여기 바닥이 기준면이라고 한다면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이 되겠죠. 0이 되면은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면에 있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 됩니다. 물체를 기준면에서 그 위치까지 들어올리는데 한 일의 양과 같다. 우리는 일은 에너지와 동등하다. 에너지 1 동등성을 배웠죠. 그 위치까지 들어올리는데 한 일의 양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5번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틀렸습니다. 기준면이 달라지게 된다면 항상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서 기준면이 여기로 설정되었을 때는 지금 위치 에너지 0이 되겠지만 기준면을 당장 아래로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면 높이가 생기면서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5번이 틀리게 되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160번. 추를 말뚝기로 떨어뜨려 말뚝을 박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추의 질량과 추가 떨어진 높이가 다음의 표와 같을 때 말뚝이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지금 추가 떨어져서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추가 갖고 있는 저기 위치 에너지만큼 얘가 일을 하는 것이 비례가 되겠죠. 그거를 생각하고 일에 따라서 지금 말뚝이 박히는 깊이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추의 질량이 1kg, 1kg, 떨어진 높이, 아까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죠. 위치 에너지는 mgh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의 질량 1kg, 그리고 떨어진 높이 50. 지금 어떤 것이 가장 깊이 박힐까라고 했기 때문에 값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하기 쉽게 날려보겠습니다. 1대 2대 1대 2대 1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mgh인데 모두 중력상수 G는 죄송합니다. G는 일정하기 때문에 mh의 위치 에너지가 비례하겠죠. mgh에서 g가 모두 공통이기 때문에 mh로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mh 1, 1 여기는 1이 되겠네요. 여기는 1, 2입니다. 2, 1 여기도 2가 되고요. 2, 2, 4, 3, 1은 3 mh 즉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이 값이 지금 D가 4로 가장 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D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게 되고 따라서 가장 말뚝이 깊이 박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옥상에 놓여있는 질량 10kg인 물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준면을 가지면 나 베란다로 할 때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비, 가대다는 즉 위치 에너지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항상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기준면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것이 위치 에너지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B 즉 같은 질량이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mgh에서 질량이 똑같고 중력과 속도 상수도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는 8m, 그리고 나 베란다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3m, 즉 8대 3의 비율로 위치 에너지 비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4번. 다음 문제입니다. 추를 낙하시켜 나무 도막을 이동시키는 실험에서 추의 질량 및 낙하 높이에 따른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추에 작용하는 마찰을 무시한 상황에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추가 무게를 갖고 에너지를 갖고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떨어짐에 따라서 지금 물추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위치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나무 도막을 밀어낼 것인데 거리의 이동이 10, 20,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번 실험의 경우에서는 추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1 곱하기 0.1 곱하기 g, 그러니까 0.1g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것인데 0.1g를 갖고 있을 때 10cm를 밀어낼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1 곱하기 0.2 곱하기 g, mgh를 한 거죠. 그러니까 0.2g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cm를 밀어낼 수 있었다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서도 mgh 2 곱하기 g 곱하기 0.1, 0.2g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cm를 밀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m, g, 그리고 h 0.6g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 0.2g일 때 20cm이기 때문에 여기선 60cm를 밀어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가는 60cm이다. 맞습니다. 추의 위치 에너지는 추의 질량에 비례한다. 항상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항상 비례합니다. 또한 추의 위치 에너지는 추의 높이에 비례한다. mg, h 높이에 비례하죠. 그리고 실험 1에서 나무 도막이 받는 마찰력은 19.6N이다. 지금 여기서 0.1g, 여기서 g를 원래 9.8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g로 썼는데요. 그러면 0.1 곱하기 9.8이 이게 모두 나무 도막이 받는 힘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동 거리 0.1 곱하기 F 받은 힘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지금 나무 도막이 받은 마찰력은 9.8N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인 거 확인하시고 5번까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실험 2와 3에서 낙하 전 최의 위치 에너지는 같다. 2와 3에서 0.2g로 똑같은 것을 미리 확인을 해놨습니다. 즉 답은 확실히 4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항상 지금까지 많이 연습했죠. 위치 에너지는 mgh입니다. 지금 모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g를 지워놓고 m과 h 곱의 관계로 위치 에너지를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kg 곱하기 5m, 2kg 곱하기 4m, 4kg 곱하기 3m, 5kg 곱하기 2m, 3kg 곱하기 3m. 이 중에 값이 가장 큰 거는 12의 값을 갖게 되는 3번.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64번 풀어보겠습니다. 수평면 위에서 4m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1kg의 수레가 나무 도막에 충돌 후 나무 도막을 1m 밀고 간 다음에 정지하였다라는 설정입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m로 운동하던 질량 1kg의 수레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으로 정의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v제곱 44, 16 해주시면 지금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8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수레의 속력이 2배가 될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공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금 속력이 2배가 된다고 한다면 2배의 제곱, 즉 4배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2배인 2m가 된다는 틀렸습니다. 지금 다음 수레의 질량을 2배로 높여주면 나무 도막이 밀려가는 거리가 2배가 될 것이다. 수레의 질량을 2배로 늘려주면 나무 도막이 밀려가는 거리가 정확하게 에너지가 2배가 되기 때문에 2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나무 도막과 바닥 사이의 마찰력이 9.8N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갖고 있던 에너지는 8J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8J은 1m 곱하기 바닥의 마찰력, 즉 마찰력은 8N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수레의 위치 에너지는 수레가 나무 도막에 해준 일의 양과 같다. 수레의 위치 에너지는 수레가 나무 위치 에너지라는 지금 풀고 있었던 건 운동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지금 바닥이 기준면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0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질량이 6kg이고 A가 3m, 그리고 질량이 3kg인 B가 6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해주세요. 간단한 운동 에너지 계산 문제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항상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2분의 1 곱하기 6kg 곱하기 3m의 제곱이고 2분의 1 곱하기 m 질량 3kg v제곱은 36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 3 지워주시고 3, 3, 3, 즉 여기 27이 됩니다. 지워주시면 18, 3 곱하기 18은 54가 되죠. 지금 즉 비율은 1대 2, 바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인 제동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20m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제동거리가 10m이고 같은 자동차로 60m의 속력으로 달릴 때 제동거리가 얼마인가? 즉 지금 제동거리는 물체가 갖고 있던 운동에너지와 비례한다 정도를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물체 무게를 잘 모르겠으니까 m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0의 제곱 400, 이게 지금 운동에너지죠. 운동에너지가 200m일 때 제동거리는 약 10m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속도가 60m가 되었다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60의 제곱 3600이죠. 1800m이 되는데 그러면은 200m일 때 10m를 갔죠. 그럼 1800m이 된다면 9배가 됐기 때문에 제동거리 또한 9배로 늘어난 90m가 제동거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수레의 질량과 속력을 달리하면서 자와 충돌시켰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 설정입니다. 지금 질량, 속력, 즉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자가 얼마만큼 이동시킬 수 있는가는 물체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A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B가 얼마나 이동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3의 제곱 9, 2분의 9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자가 30cm 이동할 것이다 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2분의 1 곱하기 질량 3kg 속력 1의 제곱, 즉 2분의 3에 해당한다면 지금 이거의 3분의 1배죠. 그러면 지금 이동거리는
즉 똑같이 3분의 1배인 10cm가 되어야 되겠구나 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단순히 아까 지금까지 배웠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2분의 1 질량 8 그리고 v제곱 5, 25죠.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질량 4kg 그리고 속력의 제곱 36 2분의 1 질량 2kg 속력 10의 제곱 100입니다. 계산해 주겠습니다. 1, 4, 4 곱하기 25, 100이고 1, 2 약분해 주시고 72, 1, 1 해주시면 답은 100. 그러면은 배소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A는 C랑 같고 B보다 크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표는 술의 질량과 속력을 달리하였을 때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값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아까처럼 지금 술의 질량과 속력을 통해 운동 에너지를 구해 주실 건데요.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지금 기준이 A가 되겠네요. A를 통해서 나무 도막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졌을 때 3cm를 이동하더라. 이거에 맞춰서 C와 D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1kg V제곱 4죠. 즉, 이 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3cm를 이동하더라. 그거를 아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1, 그리고 V제곱 4, 4, 16, 8. 지금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었을 때 이동 거리도 똑같이 4배가 되었죠. 확인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게 6cm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2배, 즉 4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가의 질량, 가 곱하기 V제곱 4 해주시면 2배의 가에 해당하는 질량이 4줄이다. 즉 가에 해당하는 질량은 2kg이었다. 바로 계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거는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이동 거리를 유추해 주시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4, 16. 즉 16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16줄이면 이거의 2배겠네요. 그러면 12cm의 2배인 24cm를 이동 거리로 갖겠다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수평면에서 질량이 500kg인 자동차가 114km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은 직후부터 123.8m를 이동하고 멈추었습니다. 이 자동차가 57km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은다면 몇 미터 이동한 후 멈추겠습니까? 똑같이 운동 에너지를 구해주시고 그거에 해당하는 제동거리가 몇 배일까? 이 정도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겠구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느껴지셔야 됩니다. 지금 500km이고 속력이 지금 57km보다 114km가 2배가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속도가 2배니까 2분의 1 mv제곱 지금 여기가 2v가 되고 여기는 v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의 질량이 똑같은 500kg이고 2v의 제곱인 상황이 지금 1번 상황이고요. 지금 2번 상황은 2분의 1에 500kg라는 질량을 공통으로 갖고 v제곱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는 계산해 주시면 2mv제곱 여기는 2분의 1 mv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게 되겠죠. 속력이 2분의 1배가 됐기 때문에 해당하는 위치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배로 바뀐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동거리가 124.8에서 4분의 1배인 31.2m를 이동했겠구나. 왜냐? 지금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배로 감소했기 때문에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수평면에 놓여있던 나무 도막에 질량이 1kg인 수레를 2m/s로 충돌시켰더니 수레가 나무 도막을 0.1m 밀고 가서 정지했습니다. 지금 조건은 수레가 나무 도막의 한 일의 양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레가 갖고 있던 지금 이 운동 에너지가 나무 도막의 한 일로 모두 전환이 됐겠죠. 왜냐? 정지했다라고 문제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레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2의 제곱 해주시면 이 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었구나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줄이 모두 지금 나무 도막을 밀고 정지했기 때문에 정답은 이 줄에 해당하는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78번까지 풀고 해설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4m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볼링공의 운동 에너지가 160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볼링공의 질량이 얼마인가? 쉬운 문제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을 했더니 이게 160줄이었다. 근데 질량이 얼마일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의 제곱 16은 160입니다. 즉 16, 160 약분해 주시면 10, 질량은 20kg였겠구나. 공식을 활용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아까 앞에 초반부에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 F와 S의 관계가 수직이거나 혹은 F의 방향으로 S가 이동하지 않았거나 혹은 S가 없거나 F가 없거나 이 정도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골라달라 했으니 주의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의자는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평이 아닌 수직적인 힘의 단위입니다. 이 무게를 위로 들려 올렸기 때문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있겠죠. 즉,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아니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서 있는 경우에는 이동 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경우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칠판 지우개로 칠판을 지우는 경우 이동 방향과 힘 모두 존재하고 그 방향이 수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큰 돌을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는 경우 지금 이 경우는 S 이동거리가 없는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과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일에 해당하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일의 단위로는 줄 또는 뉴턴 곱하기 미터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힘은 FS로 정의해왔죠. 그리고 줄의 단위 익숙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답. 그리고 1kg의 물체를 1m 들어 올리는데 일의 양은 1줄이다. 1kg의 물체를 1m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1kg 곱하기 중력 상수 9.8 곱하기 1, 즉 9.8줄에 해당하는 일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1kg의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1kg 곱하기 중력과 속도 상수 곱하기 높이 해당하는 9.8줄을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책상을 끌어당겨 옮겼을 때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한 경우이다. 책상을 끌어당겼을 때 작용하는 바닥과 책상과의 힘은 마찰력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이다 라고 하는 설명, 맞은 설명입니다. 4번, 지금까지 많이 했던 얘기죠. 무거운 책가방은 지금 사람이 들고 있을 때 이게 수직적인 힘의 방향이고 수평으로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힘과 그리고 이동 방향이 수직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이동 거리가 일정할 때 드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단순한 비례관계입니다. 맞습니다. 175번 앞에서도 계속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20N의 힘을 가하여
5m를 이동시켰다. 여기서 무게가 10N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1은 Fs, 즉 20N의 힘으로 5m를 이동시켰습니다. 이때 든 힘은 100J이 돼야 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다음, 가는 무게가 50N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1m 들어올리는 모습이고, 나는 같은 물체를 같은 속력으로 1m 끌어당겼을 때의 용수철 저울이 눈금 10m를 가리킨다라는 설명입니다. 가는 지금 중력에 대해 일을 한다. 네, 무게를 가진 물체를 위로 들어올리고 있으니까 중력에 대해 일을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나에서 물체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50N이다. 지금 50N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의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바닥과 물체 사이의 힘은 10N이 돼야 됩니다. 끌어당길 때 드는 힘이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설명을 자주 드렸습니다. 지금 50N은 물체의 무게이기 때문에 마찰력의 크기라는 설명 옳지 않습니다. 지금 한 일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50N으로 1m, 여기서는 50줄의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mgh가 한 일의 양인데 우리가 mg를 무게로 정의를 하기로 한 거. 앞에서 혹은 이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mg가 무게인데 지금 50N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의 단위죠. 50N 곱하기 높이 1m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50줄에 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문제는 10N에 해당하는 힘을 통해 1m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10줄의 일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찰력의 크기는 50N이 아니고요. 한 일의 크기는 가가 50N, 나가 10N이기 때문에 가보다 나가 많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무게가 10N이고 5m를 올렸다고 했기 때문에 위아래 수평적인 힘인 무게가 5m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 즉 일을 했다 라는 거죠. mgh가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가 바로 한 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mg는 10N 그리고 5m 즉 50줄의 일을 했겠구나. 이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질량이 30kg인 상자를 2m 들어 올려 3m 떨어진 곳에 있는 높이 2m의 책상 위에 올려놓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30kg, 2m, 3m, 2m 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걸 써야 될까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게 힘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닌지 그런 거 구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질량이 30kg인 상자를 2m 들어 올렸다. 30kg인 상자를 지금 위로 2m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지금 무게는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동은 이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수직이 되면서 일을 한 것이 아니게 되겠죠. 이 부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30kg를 mgh, 즉 위치 에너지로 이만큼 들어 올렸구나를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kg 곱하기 2m 곱하기 중력과 속도 상수 9.8 계산해 주시면 60 곱하기 9.8은 588이 되므로 지금 이 사람은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릴 때 588줄의 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